안녕하세요. 20일에 베트남 백신 비교 기준이 나옵니다. 기대하면 안 되면서도 어떻게 나올까 살짝 궁금해집니다. 관심 없는 척 관심 있는 양자 중첩 마음 상태입니다. 면역 대리 지표에 대하여 식약처에서 나온 정보집이 있습니다. 백신 유효성 평가를 위한 면역 대리 표지자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2019년 7월입니다. 코로나 터지기 몇 달 전이네요. 목차에는 정말 다양한 감염병이 등장합니다. 이 목차들 중에 우리는 2번 B형 간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 나노코박스 노바백스 백신이 바로 B형 간염 백신과 같은 방식이기 때문이죠. 전에 공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유전자 재조합 불활성화 백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조합 단백질 백신은 큰 틀에서 보면 불활화 백신에 속한다는 것도 공부했죠. 접종 대상이 모든 신생아입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안전한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백신 플랫폼이죠. 아기에게 접종해도 되는 백신입니다. 그냥 아기도 아니고 신생아입니다. 그것도 출생 직후 12시간 이내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생아도 가능한 신생아, 불가능한 신생아가 아니라 모든 신생아죠. 허가 백신에 LG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얀센이 있네요. 현재 코로나 백신에도 얀센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등장하는 기업이죠. 얀센은 긴급 사용 승인 받았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개발 중입니다. B형 간염 백신에 일가견이 있던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던 겁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하는 코로나 백신도 제조합 단백질 백신인 건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 B형 간염 백신에서도 등장했던 기업이기 때문이죠. 제조합 단백질 백신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읽어보니 여기에 면역 대리 표지자와 방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유전자 제조합입니다. 이 자료집은 386페이지나 됩니다. 굉장히 기니까 실수할 수 있죠. 백신 생산 과정에서는 효모로부터 생산을 합니다. B형 간염 백신 효모로 만든다는 기사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무려 1982년 기사입니다. 효모는 빵과 맥주 제조에 쓰입니다. 이 효모를 통해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효모는 빵도 만들고 맥주도 만들고 백신도 만듭니다. 효모는 영어로 이스트라고 합니다. 무려 1500여 종이 알려져 있죠. 종류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진핵생물 중 최초로 1997년에 염기서열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유전자 조작을 하기 더욱 쉬워졌겠죠. 효모의 어원은 끓는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효모가 발효를 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끓는 것과 같이 거품이 생기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하네요. 효모는 1680년에 발견되었으니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효모를 이용하여 빵을 만든 역사는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이집트 유적에서 발견된 그림이 있다고 하죠. 효모는 넥사 주주님들과도 친숙합니다. 콤부차를 발효시키는 게 효모이기 때문이죠. 효모는 산소와 당이 모두 공급되는 조건에서의 성장 속도가 산소가 없는 조건일 때보다 20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혐기성과 호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혐기성은 생존이나 증식하는데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산소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호기성은 산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효모는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도 성장하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성장하죠. 호기성과 혐기성이 모두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통성 혐기성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효모는 통성 혐기성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일단 혐기성 생물은 아까 살펴봤듯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생물입니다. 인간은 산소가 필요하지만 혐기성 생물은 산소가 필요 없죠. 그런데 통성 혐기성 미생물은 산소 호흡을 하지만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증식할 수 있는 미생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소 호흡을 해야 하지만 산소가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대장균과 효모가 해당하죠. 그러니까 산소 호흡을 하는데 산소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디폴트 값은 뭘까요? 산소가 있는 환경이죠. 산소가 있을 때 더욱 잘 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효모에게는 산소가 있을 때가 산소가 없을 때보다 20배 정도 성장 속도가 빨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산소 호흡을 하면 더 빨리 자랄까요?
산소가 있을 땐 산소호흡을 하고 산소가 없을 땐 무산소호흡을 합니다. 바로 산소호흡이 무산소호흡보다 더 많은 ATP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조건염기성 미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통성염기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효모는 대부분 통성염기성이기 때문에 산소호흡도 하고 무산소호흡도 합니다. 그런데 산소호흡을 할 때 20배나 빠르게 성장한다는 거죠. 효모는 각 호흡마다 배출하는 종류가 달라집니다. 혐기성 반응과 호기성 반응 모두 공통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요. 다른 점은 이겁니다. 혐기성 반응에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호기성 반응에선 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혐기성 반응에서 알코올을 배출한다는 걸 보면 맥주와 관련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효모의 무기호흡에 의해 나오는 부산물인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왔습니다. 알코올, 술이죠. 역사를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술을 빚고 마셔왔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술을 만드는 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알게 된 건 비교적 최근이죠. 루이 파스테르가 1876년에 맥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루이 파스테르가 지적한 미생물이 바로 효모였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의 당분을 이용해서 발효작용을 하면 만들어지는 게 포도주, 이런 거죠. 알코올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환경은 따로 있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평소에는 산소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소가 부족해지면 이제 효모는 부산물로 알코올을 생성하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한 상황인 혐기성 상황에 처한 효모는 알코올을 생성하고 인간이 좋아하는 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술도 만들고 빵도 만든 효모로 백신을 만들게 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백신이란 개념과 더 나아가 유전자 제조업이란 개념은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죠. 비형간염 백신을 효모로 만듭니다. 게다가 맥주 효모는 탈모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맥주 효모가 최초로 발견된 것은 1960년대 독일의 맥주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독일이 맥주로 유명하다 보니 독일에서 발견되었네요. 공기를 통해 퍼진 맥주 효모의 영향으로 맥주 공장 직원들의 모발이 유독 풍성하고 피부가 매끈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맥주 효모에는 단백질 합성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B 계열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노코박스와 노바백스와 같은 플랫폼 백신인 비형간염 백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류세포, 곤충세포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효모를 사용한 부분이 다르고요. 다음 시간에는 면역대리 표지자와 방어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